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은 CS 개론 3장, CS 리더스 관리사라는 건 뻔히 아실 테니까 3장 고객 소비자 행동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파트의 문제들만 2019년도부터 2020년 8월까지 출제가 됐던 문제들만 따로 모아놓은 챕터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별 문제풀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만 갖고 있기 때문에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어떻게 문제가 변해왔고 또 비슷비슷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서 문제의 풀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것이 좋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기출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집은 아마 시중에서 못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이란다. 3장 고객 소비자 행동. 자,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매 사용 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먼저 나옵니다. 지각하는 위험 요인에는 뭐 몇 가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한 6가지가 있는데 이때 구매 상품이 기대한 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자, 구매한 상품이 기대한 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이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이게 키워드가 되면 이 키워드를 갖고 찾아낼 수 있는 건 저희가 무슨 위험? 알고 계시는 성능 위험입니다. 기대한 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능 위험. 자, 그럼 성능 위험이라는 건 알았다면 성능 위험이 과연 영어로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또 아셔야 됩니다. 성능 위험은 저희가 흔히 퍼포먼스 리스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4번이 답입니다. 퍼포먼스 리스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자, 그럼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만약에 준거 집단이라는 키워드가 문제에 출제가 되면 어떤 걸 찾아야 될까요? 네, 준거 집단으로부터 뭐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게 되면 사회적 위험을 찾으셔야죠. 2번에 있습니다. 소셜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위험. 만약에 그러면 금전적 손실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면,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재무적 위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까 소셜 리스크, 사회적 위험은 준거 집단으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고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이번에는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저희가 알고 있는 심리적 위험입니다. 심리적 위험. 자, 이렇게 요 5가지 보기만 갖고 보면 이런 키워드를 갖고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기업 및 제품 선택에 있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의 행동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소비자가 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동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일단 구전과 과거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부정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뭘 찾는 걸 흔히 저희가 정보 탐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정보 탐색은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코스트라는 걸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트가 항상 리스크라는 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는 금전적 비용보다 실제로 받게 될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이것보다 큰지를 따지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만 좀 기억하시고 본다면 1번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합니다. 맞겠죠? 2번 소량 구매 후 대량 구매합니다. 맞습니다. 이 보기는 좀 기억 좀 해놓으세요. 바꿔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3번 강한 상품 보증이나 보증기간이 긴 브랜드를 구매합니다. 맞습니다. 4번 유명한 브랜드를 찾거나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구합니다. 지금 이게 구전이잖아요. 그죠? 다 맞아요.
5번 과거에 만족했거나 수용할 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브랜드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뭐예요? 이거 다 경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경험에 대한 건 맞는데 맨 끝에 가급적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과연 경험을 제외할까요? 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과 경험을 통해서 정보 탐색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따지면 5번이 답입니다. 조금만 개념만 알고 읽어보시면 뭐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만한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성격 유형 지표 MBTI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 내향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MBTI는 아시겠지만 당신과 나는 틀려 이것보다 당신과 나는 달라요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장점을 위주로 체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이 아니라 장점만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특정 키워드로 이 선호 경향 8가지에 대한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향형은 대표적인 키워드가 뭘까요? 네, 깊이 있는 대인 관계예요. 다른 건 몰라도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이걸 빼고는 문제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너랑 나랑 틀려 라는 관점이 아니라 다르다고 했으니까 외향형은 뭘까요? 외향형은 네, 폭넓은 대인 관계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연관되는 것끼리 서로 간에 반대되는 것끼리 기억을 하고 계셔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럼 깊이 있는 대인관계의 내향형을 찾는 문제입니다. 올바른 거 찾으라니까.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뒤에 거 안 읽어보셔도 되겠죠. 이게 1번이 맞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는 뭘로 할까요? 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논리적이며 분석적이다 라고 얘기가 되면 2번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간단하게 사고형을 얘기하겠죠. 사고형. 3번 사람과 관계에 큰 관심을 가져요. 얘가 키워드가 되겠죠. 뭐 저희 수업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걸 감정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4번 철저히 사전 계획하고 체계적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이 사람들은 누굴 얘기를 할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판단형이겠죠. 판단형. 5번 뭐 예를 들어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요. 얘를 키워드를 잡는 게 낫겠네요. 자, 이걸 우리가 인식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간단한 키워드를 갖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4번 고객의 일반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고객의 일반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아시겠지만 고객은 지속적, 반복적 어떤 구매 행동이나 구매 패턴 이런 게 꼭 언급돼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저희가 뭐라 부릅니까? 흔히 경영학에서 소비자, 구매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하셔야겠죠. 분명하게. 1번 여러분의 구매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됩니다. 자, 여러분의 구매와 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구매와 라고 나온다는 건 결국 뭘까요? 네, 지속적, 반복적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지금 보면. 자, 그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구매 또는 접촉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객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맞을까요? 지금 1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구매와 상호작용,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2번 반복 구매 또는 접촉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객에게 의미가 부여됩니다. 아, 이렇지 않죠. 이걸 소비자나 구매자라고 부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3번 보시게 되면 습관적으로라는 말을 쓰고 있죠. 지금 보면. 그죠? 4번 단골 고객. 자, 누군지 저희 압니다. 애용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로열티와는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고객 로열티를 흔히 저희가 뭐라 불러요? 이게 구전이잖아요. 그럼 단골 고객은 나가서 구전하진 않습니다. 자기만 옵니다. 이 관점은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나가서 구전까지 하는 사람을 저희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네, 옹호 고객이라고 들으셨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은 맞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상호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반복 구매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2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꼭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다음 문제. 참여 관점에 따른 고객 분류 한계 고객이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한계 고객은 아시겠지만 꼭 나와야 되는 키워드 디마케팅. 디마케팅이라는 관점은 마케팅을 줄여갑니다. 우리 회사로부터 관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라는 관점이죠. 디마케팅. 자, 그럼 볼까요? 1번 고객 관리 등의 중요한 인식을 심어주는 고객 유형 누굴까요? 알고 계시는 경쟁자죠. 그죠? 경쟁자. 2번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애용하는 고객 위에서 배워보셨죠? 고객. 그죠? 고객이 아니라 뭐라 쓸까요? 고객 앞에 단골이라고 써야겠죠. 네, 단골. 위에 거와 또 내용을 또 맞춰야 되니까 단골 고객. 3번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평판 심사 모니터링 나옵니다. 평판 심사 모니터링 나오면 의견 선도 고객, 다른 건 볼 것도 없이 평판 심사 모니터링. 4번 직접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돈을 지불하진 않지만 구입하거나 돈을 지불하진 않지만 라고 나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또 쓰네. 의사 결정 고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의사 결정 고객. 자사의 이익 실현에 마이너스를 초래하는 고객으로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해약 유도를 통해 고객의 활동을 중지할 수 있는 유형이다. 자, 여기서 설명이 지금 디마케팅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을 저희가 흔히 한계 고객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5번이 답입니다. 조금만 읽어보셔서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지껏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독특한 키워드를 갖고 기억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많이 올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고객 행동의 영향 요인 중 문화의 특성이라고 나옵니다. 자, 문화의 특성을 그럼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문화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5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규범성과 연대성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학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배워나간다라는 관점이죠. 그 다음에 전 세대가 뭐 합니까? 공유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지속성과 동태성이죠. 네, 움직여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족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화의 특성은 5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볼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위에 건 좀 없앨게요. 자,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은 규범에 의해 생리적, 사회적, 개인적 욕구 해결의 방향 및 지침이 되고, 아울러 외부 사회 집단의 압력에 의한 연대성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연대성. 아까 써드렸죠. 위에 분명히 보면 연대성이 있어요. 자, 그냥 아예 내려놓고 할까요? 2번 문화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거나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초기에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 자, 학습성이라는 말이 아까 있었죠. 3번 신념이나 가치 또는 관습이 문화적 특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의 권위 있는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건 원래 어떤 설명으로 대다수 구성원에 의하여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꾸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지금 여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정답이겠네요. 문화는 점진적으로 변하는 동태성을 갖고 있다. 아까 지속성과 동태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에 의하여 공유된 학습은 유지되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로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결국 선생님 지속성이잖아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단순한 키워드 5가지를 가지고 또다시 쭉 풀어서 설명하는 문제를 또 한번 보고 계십니다. 아주 영상 시작할 때 반답식으로 많이 나온다 그러더니 이런 식의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좀 문제 푸시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마이어브릭스 유형 지표 MBTI 또 나오네요. 자, 개념으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이 문제 또한 지금 보시면 개념 물어보고 있죠. 네, 또 개념 물어보고 있어요. 브릭스와 마이어 모녀에 개발되었으며 마이어브릭스 성격 진단 또는 성격 유형 지표라고 불립니다. 이거 맞죠?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하는 심리 검사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MBTI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신뢰성을 못 갖는 분들은 이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이 완벽한 이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게 맞을 리가 있느냐. 하지만 위에 보신 것처럼 2대에 걸쳐서 선생님 연구된 거 75년 가까이 연구된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논란은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3번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도가 높은 심리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뭐 이상하죠. 아까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아니라 장점만을 포커싱 해가지고 바라보는 게 MBTI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주로 장점을 위주로 구분시키는 것이 가장 큰 MBTI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답이 3번입니다. 뭐 16개의 성격 유형 4가지에 분리된 선호 경향 맞죠? 선호 경향은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 심리 경향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중거 집단 영향 유형 중 중거 집단 영향 유형 중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중거 집단 구성원의 의견을 신뢰하게 되어 영향을 받게 된다. 자, 여기서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영향 유형을 물어보는데요. 영향 유형은 일단 알고 계시는 것처럼 3가지가 있어요. 정보적 영향, 자, 보기에 있을까요? 네, 정보적 영향이 있고 실용적 영향, 보기에 있나요? 없네요. 가치 표현적 영향 이렇게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뭐 영향 유형 3가지 불러드렸는데 지금 정보적 영향밖에 없네요. 보기에. 자,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도 답을 찾을 수가 있네요. 실제로 보면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인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정보적 영향이라는 관점은 첫 번째 의견을 신뢰하게 돼요. 밑에 내려가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 2가지가 키워드예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정보적 영향을 찾아내셔야 되는 문제인데 실제로 이 문제에서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정보적 영향 말고 실용적 영향, 가치 표현적 영향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기 있는 거 말고요. 만약에 순응하고자 한다 라고 나오게 되면 얘는 뭘까요? 네, 얘는 실용적 영향이에요. 다음 문제를 위해서라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죠. 실용적 영향 이해가시죠? 자, 이미지를 강화할 목적입니다. 만약에 그럼 이미지를 강화할 목적입니다 라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얘는 뭘까요? 아유, 또 이러네. 네, 또 화면이 흔들렸어요. 크게 화면을 좀 맞출게요. 네. 이렇게 되면 가치 표현적 영향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꼭 체크해 놓으시고 키워드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고객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원천의 분류 중, 공공적 원천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공공적이라고 나옵니다. 공공적 원천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대중매체, 영향력 있는 뭐 소비자단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뭐 대중매체, 저명한 평론, 소비자보호원, 소비자 관련 단체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문제 보면 대중매체, 저명한 평론,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 관련 단체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이 결국 답이죠. 2번은 저희가 뭐라 부릅니까, 이걸? 2번을 저희가 알고 계시는 상업적 원천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2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단답식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객의 역할과 관련해 다음 보기 사례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되어 있고요. 고객은 서비스 제공 과정의 일부분을 수행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원래 보기가 세 줄, 두 가지가 있고 세 줄이 있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과정의 일부분을 수행하기도 하고 전체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라는 게 나오게 되면 막바로 뭘까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알고 계시는 결국 2번이 답입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요 보기 잠재적 경쟁자, 자, 이 관점을 보실 때 키워드가 일부분을 수행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문제에 나온 것처럼 인적 자원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뭘까요? 인적 자원, 내부 고객으로 판단합니다. 라고 보면 인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생산 자원, 부분 직원으로 보는 관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교육, 피트니스, 그 다음에 의료. 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이거 뭐라 그럴까요? 품질에 기여하는 공헌자. 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고객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하시는 걸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는데 이 영상의 내용이 아직도 나는 조금 더 부족하다, 실제로 분석 자료를 좀 봐야겠다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카페 글들이 나옵니다. 제 카페에 오시면 뭐 북받치나 봐요. 제 카페에 오시게 되면 실제로 지난 6년간 또는 시험 기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분류돼서 제공되는 합격 솔루션에 대한 것들이 끊임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료화되어 있다라는 건 꼭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독 간단한 영상 같았는데 길게 영상 촬영이 됐는데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